저희가 전에 이제 그 김건희 네. 여사 디올 파우치 사건을 갖고 저희가 아마 거의 처음이었을 것 같은데 네. 이것은 최재형에 의한 공작이었다라고 저희가 처음에 그렇죠. 강력히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증이 나와서 저희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카톡을 한번 보시죠. 자, 저 카톡을 오마이뉴스에서 뭐 단독으로 입수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네. 저 중간에 저는 정말 최재형이 정말 아주 계획을 세우고 오랫동안 김건희 여사에게 접근을 해왔다라는 의심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김건희 여사 측 답변이 아니라 저는 최재형의 질문의 그 어떤 구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문재인, 윤석열 둘은 공동 운명체였잖아요 라고 여사가 씁니다. 그러니까 최재형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요, 제가 진짜로 궁금한 건요. 문통이 조국을 싫어한 게 맞나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예. 하니까 바로 답을 안 합니다. 네. 제가 꼭 책을 쓸 거예요. 네. 시간이 지나서. 저 이제 10시 17분, 10시 18분 이렇게 주고받다가 한 1분 정도 고민을 하다가 제가 꼭 책을 쓸 거예요. 시간 지나고 자. 이렇게 또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한번 넘어가 예. 보겠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믿고 싶었던 사실들이 왜곡된 삶을 살았는지 뭐 절대 아닙니다. 나중에 설명해 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기대해 보세요. 뭐 이 정도까지 이제 얘기를 하니까 최재형의 저 문장 보세요. 아, 그래요? 그런데 혁신적으로 단 두 줄로 이해시켜 주세요. 저 보십시오. 저는 일단 그래요? 저 문장만 크게 확대해 줄 수 있나요? 아, 그래요. 근데 혁신적으로 단 두 줄로 이해해 줄 수, 예. 아, 그래요? 근데 혁신적으로 단 두 줄로 이해시켜 주세요. 일단 저는 저 혁신적으로라는 단어의 쓰임새에 포인트가 맞춰집니다. 저희 우리나라에서 저런 식으로 쓰지는 않는데. 그렇죠. 저 혹시 북한에서 쓰는 어법인가? 저는 저 어법 자체가 굉장히 낯섭니다. 예. 혁신적으로 단 두 줄로 이해시켜 주세요. 저거 북한에서 저런 어법 쓰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네, 좋을 것 같아요. 혹시요 이렇게 어법을 연구를 하신다던가 북한 문제에 전문가이신 혹시 우리 저 시청자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 저 문장이 그런데 혁신적으로 단 두 줄로 이해시켜 주세요가 뭐 저 사람이 미국에 오래 있었다고 지금 주장을 하지만 제가 알아본 바로는 LA 그 지역 사회에서 최재형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는 사람을 제가 못 만나봤습니다. 제가 LA 지역 사회에 특히 종교 쪽에 교회 쪽에 강력한 커뮤니티를 갖고 있는 분들을 통해서 여러 번 확인을 해봤는데 최재형 나는 몰라. 최재형이 나왔다는 대학교 거기에서 최재형 만난 적 없어. 거기 박사학위 네. 받은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저게 교포의 말투인지 아니면 교포가 아닌 제3국의 언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우리가 혁신적으로 단 두 줄로 이해시켜달라 이런 말을 씁니까? 그러니까 조금 이상해요. 저는 그러니까 혁신이라는 말이 네, 혁명 하여튼 어쨌든 우리 말투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러면서 저분이 지금 여러분 또 하나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진짜 시간대입니다. 네, 지금 10시 20분. 네. 일단 저렇게 주고받 이 사람이 카톡만 한 뭐 캡처한 게 200 몇십 개라 그러는데 그걸 다 우리나라 이제 시간 10시 20분이면은 미국이 새벽 2시쯤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저게 한국인지 네. 미국 시간인지 저건 한국 시간이기. 저 최재형이 보낸 거니까. 그러니까 카톡을 했으니까 네. 이 시간이 어떻게 표시될지 모르겠어요. 네,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저 때로부터 한 5시간쯤 후 정말로 네. 혁신적으로 한두 줄로 이해시켜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네. 정말로 수많은 그 카톡을 계속 합니다. 네. 그러다가 지금 조국 씨도 알게 됐는데 정경심을 구속하라고 이게 이제 오마이뉴스 기사 제목이죠. 정경심을 구속하라고 지시한 게 문통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조국을 나가라고 한 건 문통이고요. 그때 지지율이 심각했습니다. 당시. 그 다음에 저 사람 또 봐보세요. 맞장구를 쳐줘. 그런 내막을 일반 진보들과 국민들이 알 리가 없죠. 그러니까 정말로 계속 유도를 한 거예요. 네. 해서 원하는 답을 하나 걷어낸 거예요. 예. 그리고 계속 김 여사가 저 얘기를 안 하고 싶어 하면은 혁신적으로 두 줄로 네. 혁신적으로 두 줄로 정리해 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자꾸 유도를 한단 말이죠. 그렇죠. 얘기 안 하고 네. 책을 쓸 거예요. 나는 네. 나중에 지나서 네. 할
책을 쓸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혁신적으로 한두 줄로 이해시켜 주세요. 저거는 딱 한두 줄로 쓰면은 완전히 딱 따먹으려고 그런 게 아닌가. 문통이 조국을 싫어한 게 맞나. 혁신적으로 두 줄을 이해시켜 달라. 지금 반대로 저 최재형은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정보를 빼내고 있거든요. 네. 저기에 이제 김 여사가 걸려들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왜 저런 놈한테 걸려가지고. 네. 그런데 이 얘기가 나오니까 기사가 쫙 나왔어요. 네. 문통이 정경심을 구속시키라고 했다. 왜? 조국이 안 나가고 버티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조국이 발끈해서 나섰어요. 네. 네. 새빨간 거짓말이다. 네. 그리고 김건희 씨는 책략에 능하다. 그래서 조국 혁신단 대표는 김건희 여사 카카오톡 내용에 대해서 네. 황당한 소리다. 내 임명과 관련해서 아내가 울고불고 해서 어떻게 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수사를 하라고 했다는 말도 했는데 그것도 기가 막힌 소리다. 네. 당시 문 대통령은 물론이고 비서실 누구도 어떤 수사에도 관여하지 않았다. 했다면 바로 직권남용 수사가 될 것이다. 수사에 개입하지 않았는데 수사를 개입했고 게다가 대통령이 시켰다고 새빨간 거짓말이다. 오히려 김건희 씨는 이런 식으로 봐라. 책략에 능한 걸 알 수 있다. 상대방의 질문을 하니까 그걸 자기 입장을 강하게 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과 허위를 섞어서 그럴싸하게 스토리를 만들어냈다. 전체적으로 이간 프레임이고 갈라치기다. 대통령을 팔아서 문 대통령과 조국을 이간질하고 문 대통령과 이해찬을 이간질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전혀 그런 게 없었다라고 네.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저희가 조국의 말을 믿을까? 조국의 말을 믿어줘야지? 라고 하려고 했는데 요게 또 함성득에 한국일보 함성득지 있잖아요. 입초살 떨어갖고 전에 네. 우리 짜증나게 했던 사람. 그 사람이 한국일보랑 전에 이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위기의 대통령 네. 이런 책을 써갖고 한국일보랑 인터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폭탄들을 터뜨렸었는데 자 그때 이제 나왔던 기사를 맞춰보니까 비슷한 지점이 있어요. 비슷한 지점이니까 그게 네. 그 내용이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이건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이고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을 때 조국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내정이 된 상태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9월 6일 청와대에서 윤석열 총장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독대를 했다. 저녁 식사를 했다. 네. 그리고 그 당시 독대의 배경이 뭔지를 함 원장이 얘기하기를 친문 핵심 실세들이 그리고 청와대 참모들이 반대했으나 문 대통령은 결단을 해서 윤석열 총장을 한번 만나기로 했다. 그러니까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반대하는데 네. 문 대통령은 만나겠다고 했고 그리고 그 핵심은 조국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윤 총장은 문 대통령한테 조국 임명을 만류했습니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윤 당시 검찰총장으로부터 안 된다는 설명을 들은 다음에 그러면 조국 수석이 위선자입니까? 라고 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한테 당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 상식으로는 조국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경심을 기소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문 대통령은 꼭 그렇게 해야 합니까? 윤석열 총장은 법리상 그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네. 함성덕 교수가 얘기를 했고 그 내용이 그 위기의 대통령이라는 본인 저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말 있은 이후에 정경심을 기소를 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방금 저기 카톡 대화에서 정경심 구속시키라고 한 게 문 네. 대통령이다. 네. 라는 그런 얘기가 말로 두 나옵니다. 개가 일치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누군가 운 사람이 있었다라는 얘기도 계속 흘러나오고 있어요. 이게 정경심 씨가 울었는지 혹은 뭐 본인인 조국 씨가 울었는지 이런 거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하여튼 누군가 울었다라고 하는 얘기도 그 계속적으로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갖고 정말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문재인이 정경심을 구속시키라고 했다. 이 얘기의 신빙성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뭐 확답할 수 없습니다만 제가 이 공개된 카톡을 보고 느낀 것은 네. 오히려 최재형이
끊임없이 자기가 정보를 캐내기 위해서 대화를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을 계속 혁신적으로 한두 줄로 요약하면요 라고 하면서 이게 정말로 트레이닝 받은 인터뷰어 같은 느낌? 저는 약간 사실 이런 걸 좀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최재형은 지금 예. 대화를 이어오다가 여사가 뭐 사람들한테 이런 선물을 받고 인사에 관여하는 걸 보고 내가 충격을 받아서 폭로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여사한테 처음 접근할 때부터 목적성을 갖고 있었다라는 생각을 저는 점점 갖게 돼요. 이런 거 그렇죠? 같은 경우에 네. 정말로 그런 행위 했다는 것 자체는 처벌 네. 안 됩니까? 이게 일종의 사생활 보호고 비밀일 텐데 제가 만약에 우리 박 선배랑 주고받은 카톡 내용을 네. 보고서 약점이 잡혔어요. 네. 약점이라고 해도 뭐좀 뭐 잡혔다 괜찮아요. 하면 그거를 공개를 해버린다. 네. 그러면은 처벌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걸 처벌하기가 쉽지 않고 저는 또 요 최재형의 그 의도적 접근성 요거를 그것도. 계속 좀 봐야 되는 게 네. 누가 카톡 대화를 먼저 캡처해서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오래된 카톡 대화, 오래된 대화 전화 녹음하고 카톡 캡처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런 사람들을 네. 많이 아는데 이런 사람들의 특성이 뭔지 아십니까? 주로 모사꾼이나 사기꾼들이 그렇죠. 아니면 협박범. 협박범. 그러니까 언젠가 이 사람을 요걸로 그야말로 나중에 되치게 해야지, 써먹어야지. 나중에 써먹으려고. 이런 사람들이 꼭 하는데 이 최재형이라는 자는 이거를 다 카톡을 캡처를 해갖고 대화별로 저장을 해놨다고 해요. 그래서 또 그럼 그 핸드폰 내세요라고 했더니 그거는 잊어버렸어요라고 주장을 해요. 즉 지가 자기한테 불리한 증거는 감추고 상대방한테만 불리한 네. 증거들만을 쫙 지금 클라우드 같은 데 저장을 해놨겠죠. 그렇죠. 원본을 제시를 하지 않고. 지금 또 일부에서는 지금 이제 첫 번째로 왜 이제 계속 뭐 지금 디올백 얘기 때부터 나왔죠. 왜 네. 저런 사람한테 접근을 하기 네. 허용을 했느냐. 네. 그런데 방금 이거 보면은 의도를 가지고 접근했거든요. 네, 네. 그리고 뭐 서울의 소리한테 그렇게 당하고도 아직도 그러는데 이게 다 비슷한 시기입니다. 네. 지금 저 대화 캡처한 것도 네. 2022년 2월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거가 이제 한 몇 달 안 남았을 때예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 접근을 했냐면은 네. 한쪽에서는 뭐 네. 그 후보 시절부터 검찰청도 막 줄리다 막 이렇게 막 하고 있고 네. 그 반대쪽에서 또 다른 세력들은 네. 루트를 뚫어서 접근을 시도한 거예요. 맞습니다. 해서 그게 걸려든 거고 걸리자마자 자기 신분 속이고 네. 얼마나 어릴 때 아버지를 잃고서 그 했던 사람의 약점을 파고 들어가지고 네. 지금 이런 대화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이 나만 아는 얘기가 있어요. 네, 네. 물론 이게 잘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변명하는 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집요하게 카톡을 하다가 속을 얘기한 거죠. 그렇죠. 일종의.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최재형이 언제부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사에게 접근을 하기 시작했나. 이 그거부터 조사해야 부분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 사건을 이해하는 카테고리 중에 하나여야 한다라고 그리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혁신적으로라는 그 말투가 네. 어디서 나오는 거인지는 네. 정말로 전문가들이 네. 한번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카톡을 여기다 줬으면 다른 데다가 줬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미국에 있을 때부터 주요 대화들 다 캡처했다는데 네. 그 캡처한 이유가 당시 무슨 여러 목적이 있겠습니까? 네. 어디 보고하려고 했을 수도 있잖아요. 네. 정기적으로 이 사람은 예. 한국의 주요 인사라고 주고받은 거를 네. 모아서 보내야 되는 필요성이 있었을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일단 뭐 김건희 여사는 비판받을 지점이 상당히 있습니다만 네. 근데 요 사건에 있어서는 요런 접근을 한 사람의 목적성이 뭔가 언제부터 준비했나 왜 준비했나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밝혀주는 것도 김건희 여사를 비판하는 것만큼이나 저는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댓글에서 네. 한번 올려주셨는데 네. 엊그제 이제 용산에 그 오물풍선 떨어졌잖아요. 네네. 그 오물풍선 떨어졌는데도 우리 정부를 욕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아. 네. 오물풍선을 쏴서 오물풍선 쏜 놈들을 욕해야지. 네. 예? 왜 당한 사람을 욕을 하고 있냐. 네. 지금 그러니까 최재형은 의도적으로 접근한 게 나오니까 네. 왜 그런 의도였는지 그거를 따져봐야죠. 네. 그 부분도 하여튼 좀 꼭 따져봐야 된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방송 너네 기특하게 잘했어 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한 번을 눌러주십시오. 안 그러면은 최민희 방통위원장이 혼내실 겁니다. 근데 최민희한테 이진수 후보자는 네. 잘 맞섰어요. 네. 그냥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뭐 예. 홀리지 않게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과 아까 했다고 했는데요. 사과도 기분 나빠서 사과하라면 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분 나쁘다 그래서 사과했습니다. 네, 저는 뭐 이진숙 그 후보자가 특히 저기 저 챗 GPT로 사과드립니다. 그거 띄워놓는 거 바보처럼 줄줄 따라 읽지 않는 것도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좋은 주말 보내시고 나서 다음 주 수요일에 저희 다시 뵙는 걸로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